상견례 지금 뭐 하는 자리에서 짓이야? 밥상을 엎은 미친 예비사위. 네가 뭘 다른 내가 3조 자산 대한건설 제발 한 번만 회장인 줄은 봐주세요. 꿈에도 몰랐겠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그의 최후를 지금부터 제발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오늘은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프라이빗 룸 안에 회장 서진우와 그의 보물 같은 늦둥이 딸 서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서진우는 70대였지만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탓에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깨끗하지만 오래된 느낌의 재킷에 평범한 면바지, 그리고 낡은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딸 서지혜는 32세로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듯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지혜가 시계를 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곧 오실 시간인데 괜찮으시죠? 서진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지혜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빠도 좋단다. 걱정하지 마. 서지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 씨한테는 아버지가 평범하게 사신다고만 말했어요. 회사 이야기는 안 했고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해. 서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민수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 우리 집안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서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아빠는 다 이해한단다. 서지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들어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서지혜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서진우는 여전히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와 6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예비사위 김민수는 36세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지혜가 일어나며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어서 오세요. 김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민수 어머니도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정말 예쁘구나. 서진우가 천천히 일어나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김민수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그동안 지혜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시선이 서진우의 옷차림을 훑는 순간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김민수 어머니도 서진우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도 서진우의 낡은 재킷과 신발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김민수와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지혜가 분위기를 이어가며 말했습니다. 자, 앉으세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김민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김민수의 미소가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하며 말했습니다. 아, 지하철로요. 네, 요즘 지하철이 편하긴 하죠. 김민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셨을 텐데. 저희가 모시러 갈 걸 그랬네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지혜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 메뉴 보실까요? 여기 코스 요리가 정말 좋아요. 김민수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편하신 걸로 주문하세요.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서진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사돈어른 부담 가지실 것 없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 형편에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그 의미를 알아챘지만 여전히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서지혜가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특선 코스가 정말 좋아요. 15만 원짜리로 할까요? 김민수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15만 원. 괜찮네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15만 원이면 생각보다 저렴한데요? 요즘 이런 곳은 20만 원은 기본인데. 서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가성비가 좋아서요. 김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가성비. 그렇구나. 뭐 나쁘진 않네. 그녀의 말투에는 우리 수준에는 좀 낮지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문이 끝나고 웨이터가 나가자 김민수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지혜한테 듣긴 했는데 건설 관련 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서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수가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쪽 일을 하세요? 시공 쪽이세요? 아니면 설계 쪽이세요?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직원이 많으세요? 서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소규모 건설사시군요. 요즘 그쪽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으세요? 서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작은 회사들은 더 어렵다고 하던데. 서지혜가 불편한 표정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 오늘 한복 정말 예쁘세요. 김민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이거 명품 한복이야. 300만 원 주고 맞췄어. 상견례는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녀의 시선이 서진우의 낡은 재킷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서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서지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회사 다닌다며? 어디 다녀? 서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있어요. 김민수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요즘은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특히 집안 형편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서진우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 말이 좀 그랬나요?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민수가 음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맛있어 보이네요. 김민수 어머니가 음식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15만 원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는 곳보다는 좀 수준이 낮지만 서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수가 서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여기 좋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조용히 음식을 먹던 김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집은 어디 사세요? 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김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평구요? 거기 좀 외곽이죠? 김민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평구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죠? 서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강남에 살아서요. 강남이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면 서지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김민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직설적이야. 사돈어른, 기분 나쁘게 들으셨어요? 서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민수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차는 어떤 것 타세요? 저는 이번에 새 시리즈로 뽑았습니다. 서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김민수와 김민수의 어머니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민수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차가 없으세요? 요즘 세상에? 김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환경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휴, 그래도 차 한 대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시집와서 고생하겠네. 서지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김민수 어머니가 서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지혜야, 너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서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이 고생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경제력이 있어야죠. 서진우가 김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는 김민수 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가 궁금한 건 간단해요. 지혜한테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 같은 거요. 서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필요한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최대한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서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김민수가 서지혜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알아야지. 결혼은 현실이야. 아버님 형편을 모르고
어떻게 결혼해?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형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해요? 보면 아는데.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 차도 없고 옷도 저렇게 낡은 거 입고 솔직히 형편 어려운 거 맞죠? 서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김민수가 서지혜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내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서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거짓말을? 김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너 처음에 아버지가 건설업 한다고 했잖아. 나는 당연히 건설사 사장님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작은 회사 직원이잖아. 서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을 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김민수 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장난이지. 우리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야.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혜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 1년 동안 사귀면서 이런 중요한 걸 숨긴 거야? 서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는 김민수가 손가락으로 서진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봐.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와? 상견례인데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서진우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예의 없는 건 누구입니까? 김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예의 없다고요? 서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형편이 어렵다느니 옷이 낡았다느니 하는 게 예의입니까? 김민수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거지 같은 꼴로 와놓고. 그 순간 김민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쾅! 그의 손이 접시를 쳤고 음식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지혜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김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결혼 못해. 못한다고. 김민수 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일어나. 우리 가자. 서지혜가 울면서 김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제발. 이러지 마. 김민수가 서지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 너랑 결혼 못해. 내가 날 속였잖아. 서지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속인 게 아니야. 그냥, 김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뭐, 내 아버지가 가난한 거 숨기고 싶었던 거지. 창피해서? 김민수 어머니가 서진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뭐. 사돈도 아니네. 서진우 씨, 우리 민수가 좀 흥분했지만 하는 말은 맞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사돈이 되는 건 솔직히 우리 체면이 안 서요. 서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체면이요? 김민수 어머니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척들,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사돈은 은평구에 작은 아파트 살고 차도 없어요라고요? 김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회사에서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인어른이. 아니, 장인도 아니지. 어쨌든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나도 무시당해요. 서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민수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김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야. 나는 너가 좋았어. 진심이었어. 근데 너 집안은 안 돼. 김민수 어머니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식사비는 우리가 낼게요. 이런 거지 같은 음식값도 못 내실 것 같으니까. 그녀가 테이블 위에 20만 원을 던졌습니다. 거스름돈은 팁으로 주세요. 우리는 이런 데서 밥 안 먹으니까. 김민수와 김민수 어머니가 나가려는 순간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수가 짜증스럽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요? 할 말 있어요? 서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딸을 무시하고 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쩔 건데요? 서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민수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후회? 우리가?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뭘 후회해요? 서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참 어이없네. 민수야, 가자. 여기 더 있으면 우리까지 창피해. 두 사람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서진우와 서지혜만 남았습니다. 서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혜야. 서지혜가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서진우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야. 서지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서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단다. 너가 상처받은 게 더 마음 아프구나. 서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바보 같지? 서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람을 믿었던 거지.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그때 문이 열리고 웨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 보상 다 하겠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이런 일도 있죠. 서진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블랙카드였습니다. 웨이터가 그 카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우가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계산 부탁합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청소 비용도 함께요.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들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웨이터가 나가고 서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요. 서진우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서진우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비서 강태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급한 서류가 있어서 찾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강태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정말 급한 거니라. 서진우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비서, 내일 아침에 보세. 강태수가 서지혜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김민수가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회장님?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수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였습니다. 김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진우와 서지혜가 돌아봤습니다. 서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더 모욕할 말이 남았어? 김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방금 그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서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요?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농담이었어요? 아까 그 사람이 잘못 본 거죠? 서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님이 회장님이시라는 건가요? 서진우가 명함 하나를 꺼내 김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서진우. 김민수가 명함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건설, 국내 최대 건설사, 자산 3조 원. 김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업을 한다고.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김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대한건설, 회장님, 그럼 은평구 아파트는? 서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산 집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곳이라 애착이 있어서 아직도 가끔 갑니다. 물론 평소에는 다른 곳에 살지만요. 김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차가 없다는 건? 서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차는 없습니다. 회사 차는 있지만 오늘은 지하철이 편해서 그걸 탔습니다.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합니다. 김민수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옷은 왜 그렇게... 서진우가 자신의 재킷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비싼 옷이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김민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김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우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지혜가 김민수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30분 전에는 우리 아버지를 거지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왜 그래요? 김민수가 서지혜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정신이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서지혜가 김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한 행동 기억나요? 밥상 엎은 거 기억나요? 김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솔직하시네요. 김민수가 서진우에게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서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30분 전에는 제 딸과 결혼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김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를 해서. 서진우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이었죠.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의 진심. 그게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김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서지혜가 김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김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서지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도 나랑 결혼했을 거예요? 김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답 못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서진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비서. 전화 너머로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서진우가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 알아보세요. 중견기업 차장이라고 합니다. 김민수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서진우가 김민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회사가 우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있죠? 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50억 규모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그 회사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김민수라는 직원 때문이라고 전하세요. 김민수가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회사가 손해를 보고 저는. 서진우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알리세요. 대한건설은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고. 강태수가 확인했습니다. 건설업계 전체에 통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는 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세요. 김민수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발요. 그러면 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돼요. 서진우가 전화를 끊고 김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의 인생을 무시했듯이 이제 당신의 인생도 무너질 겁니다. 김민수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만 받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김민수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상황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김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어. 김민수 어머니가 서진우를 보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뭘 한 거예요? 서진우가 명함을 그녀에게도 건넸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명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대한건설 회장?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분 전에 저를 거지라고 하셨죠. 제 딸이 고생할 거라고 하셨고요. 김민수 어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몰라서. 서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건 당신들입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서진우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죠.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세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서진우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김민수 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민수의 회사. 김민수가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사장님께서 급하게 찾으십니다.
김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사장이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김 차장, 자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방금 연락 왔어. 50억짜리 프로젝트 전부 취소한다고. 이유가 뭔지 아나? 자네 때문이야.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대한건설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분이 직접 자네 이름을 거론했어. 김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당장 짐 싸.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김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 우리 회사가 50억 손해를 봤는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대한건설에서 업계에 자네 이야기를 다 퍼뜨렸어. 자네는 이제 건설업계 어디서도 일 못해. 김민수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사장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 나가게 해. 경비 2명이 들어와 김민수를 끌어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사 망친 거야? 대한건설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했대? 인성이 개판이래. 김민수는 그렇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민수 어머니의 사교 모임. 김민수 어머니는 평소처럼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친구일이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김민수 어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늘 늦어서 미안해. 앉을게. 하지만 친구일이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은 자리가 없어요. 김민수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예약했잖아. 친구이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들었어요. 언니 아들이 대한건설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했다면서요? 김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 3이 거들었습니다. 상견례에서 회장님을 거지 취급했다면서요? 밥상까지 엎었다고? 김민수 어머니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친구일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해든 뭐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체면이 있지. 친구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서진우 회장님은 우리 남편 회사하고도 거래하시는데 언니랑 어울리면 우리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3명의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 3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에는 나오지 마세요. 언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김민수 어머니는 혼자 카페에 남겨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대한건설 회장님을 거지라고 했대. 어머, 진짜? 대한건설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대. 정말 수준 없네. 김민수 어머니는 견딜 수 없어서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수의 집. 김민수는 원룸에 앉아 노트북으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지원서를 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김민수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동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대한건설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김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동기가 말을 끊었습니다.
업계에서 다 소문났어. 너 완전히 블랙리스트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너 추천했다가 우리 회사까지 피해볼 수 있어서 안 돼.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김민수의 휴대폰에 연달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SNS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밥상 엎은 미친 예비사위. 알고 보니 상대는 3조 회장. 레스토랑 CCTV 영상이었습니다. 김민수가 테이블을 치고 서진우를 거지 취급하며 소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인성 최악이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거 실화냐 키읔키읔키읔. 대한건설 회장님 검소하게 사시는 거 유명한데 몰랐네. 밥상 없는 거 봐라. 진짜 답 없다. 저런 인간이 차장까지 했다는 게 신기. 엄마랑 아들이 똑같네 키읔키읔 유전인가. 김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은 수만 개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민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휴대폰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뭐야?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어. 김민수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봤어. 김민수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아봐.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려. 저 사람이 대한건설 회장님을 거지라고 했대라고. 김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 봐. 우리 집 주소까지 퍼졌어.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어. 김민수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 잘못이야. 너가 왜 그랬어? 왜 밥상을 엎었어? 김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같이 한 거잖아. 엄마가 먼저 회장님을 거지라고 했잖아. 김민수 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가 나를 말렸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그때 김민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김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죄송한데요. 다른 입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혹시 당분간 다른 곳에 계실 수 있으세요? 김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제 집인데요. 관리소장이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서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경비실로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고요. 김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내 인생 끝이야. 평생 쌓은 게 다 무너졌어. 김민수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두 조롱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민수가 절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SNS에서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상견례 망친 예비사위 근황. 대한건설 회장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한 사람 최후. 밥상 엎은 예비사위, 회사 해고, 업계 블랙리스트 등극. 강남 사모님 SNS로 인생 망한 썰.
영상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고 김민수와 김민수 어머니는 인터넷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에 서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수 관련 최종 보고 드립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강태수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재취업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진우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태수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SNS 영상은 총 1000만 뷰를 넘었고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진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서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서진우가 일어나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왔어? 서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점심 같이 먹으려고요. 시간 되세요? 서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언제든 시간 있어. 두 사람이 함께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SNS에서 봤어요. 그 영상. 서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땠니? 서지혜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속 시원했어요. 민수 씨가 저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서진우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쓰러워요.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서진우가 멈춰서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게 바로 너가 착한 아이라는 증거야. 하지만 기억해. 그 사람은 너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밥상을 엎고 너를 떠났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서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약 아빠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평생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며 살았겠죠. 서진우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잠시 후 두 사람은 평범한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지혜가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레스토랑 CCTV 영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그런 걸 함부로 유출하지 않을 텐데. 서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 그날 일이 너무 화가 났었나 봐. 혹시 필요하면 영상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구나. 서지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 하지만 강 비서가 말하더구나. 회장님, 이런 사람들은 교훈을 확실히 줘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합니다라고. 서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비서님 말씀이 맞네요.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요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서진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서지혜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예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진우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 집안 이야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서진우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서지혜가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한두 번 같이 먹었을 뿐이에요. 서진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빠가 더 수수하게 입고 갈까? 테스트 좀 제대로 해보자. 서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장난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와 김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그 영상에 나온.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김민수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고급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김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김민수 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시골 이모네 가기로 했어. 서울에서는 못 살겠어.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 김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김민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김민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민수는 빈 편의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우의 은평구 아파트. 서진우는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진짜 우리 딸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말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검소하게, 평범하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창밖으로 평범한 동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진우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후, 한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검소한 재벌, 서진우 회장의 삶의 철학. 기사 일부였습니다. 대한건설 서진우 회장 70은 자산 3조 원의 거부지만 여전히 은평구 25평 아파트를 사랑한다. 그는 지하철을 즐겨 타고 비싼 옷보다는 편한 옷을 선호한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상견례 사건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딸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었고 다행히 제때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회장은 앞으로도 검소한 삶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지혜는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서지혜를 보고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혜 씨 기다렸죠? 미안해요. 서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서지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편한 데 가요.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작은 식당 갈까요?
비싸지는 않지만 정말 맛있어요. 서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서지혜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서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옆에 서 있는 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강비서, 저 남자 조사해 봤어요? 강태수가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평범한 집안 출신의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빚도 없고 주변 평판도 좋습니다. 서진우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됐어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또 테스트 하실 건가요? 서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남자 눈빛 보세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강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서진우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지혜는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진우 회장의 복수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김민수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이다였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